네, 오늘은 이제 DP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볼 건데요. 사실 이 DP라는 게 개념이 막 엄청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엄청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조금 다르게 이제 어, 뭔가 난이도가 확확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DP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코딩 테스트를 보든 아니면은 뭐 대회 같은 데 참가를 하든 DP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뭐 매번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오늘 강의 주제는 네, DP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DP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은 한 세 문제, 한 네 문제 정도 시간이 되면 아마 풀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개념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일단 DP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하고 아마 한글로 했을 때는 뭐 동적 계획법이라고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DP의 경우는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계산 결과를 미리 어디다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저장해둔 값을 활용을 하는 기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DP를 이제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좀 제시하는 예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피보나치 수열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의 뭐 예를 들어 피보나치 수열의 다섯 번째를 찾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다섯 번째보다 하나 적은 네 번째 값과 두 개 더 적은 세 번째 값 두 개의 합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이제 2가 되고 이제 1 더하기 2가 3이 되고 3 더하기 2 더하기 3이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재기함수로 뭐 1학년 때 아마 재기함수로 피보나치 수열을 어떻게 피보나치 뭐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값을 구하는 거를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일단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은 그러면은 뭐 피보나치 n번째 수열은 n-1번째 수열 더하기 n-2번째 수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재기함수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지금 여기 있는 코드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피보나치 수열의 재기함수를 만들려면은 탈출 조건이 있어야겠죠. 이 탈출 조건이 n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한마디로 n이 0일 때랑 1일 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n이 0일 때는 0이 반환이 되고 1일 때는 1이 반환이 되겠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어, 이 점화식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점화식을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n이 3일 경우에는 2랑 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또 다시 이제 재기함수로 피보나치 수열을 호출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2에서도 또 호출해서 이제 n이 2일 경우에는 또 1이랑 0 이런 식으로 해서 피보나치 수열 1, 0을 호출할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제 계속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대충 좀 시간 복잡도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대충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어떤 피보나치 n번째 수열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자신의 함수를 몇 번을 호출을 해야 되는지 뭐 대충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써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피보나치 n을 이제 호출을 하면은 n-1과 n-2를 호출을 하고 이 n-1은 n-2랑 n-3을 n-2는 n-3과 n-4를 또 얘도 또 호출하고 얘도 호출하고 얘도 또 호출하고 얘도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엔 피보나치가 0이랑 여기 잘못 썼네요 제가 여기 1인데 죄송해요 이것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보나치 0과 1을 호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얘의 시간 복잡도는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네, 시간 복잡도는 5의 2의 n제곱만큼 될 거예요. 이것도 약간 대략적인 그건데, 지금 이 하나가 두 개를 서로 이렇게 호출을 하니까, 얘 n의 입장에서는 두 개 호출하고, n-1도 두 개 호출하고, 두 개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 요 아래 호출되는 n은 2의 뭐, n에 가깝게 이제 호출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얘의 시간 복잡도는 대략 2의 n제곱 정도로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수열의 100번째 수를 구하려고 했을 땐 이 호출하는 이 시간 복잡도가 결국엔 2의 100제곱이 되는 거죠. 2의 100제곱은 진짜 정말 정말 큰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인트형이나 뭐 이런 것도 2의 32승 막 이렇게까지밖에 안 될 텐데 요거에 뭐 한 두 배, 세 배의 제곱에 세제곱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약 대충 뭐 1억의 세제곱이니까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복잡한 연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이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는 DP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피보나치 수열, 어, 0, 1, 2 값들을 다 미리 저장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n-1이라는 값을 알고 있고 n-2라는 값을 알고 있으면 굳이 이 아래에 있는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을 호출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는 이 값들을 이제 구할 때마다 저장을 하고 이제 그 더 아래 단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미 저장돼 있는 값을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재기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반복문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 반복문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DP 개념을 이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정의를 할 건데 뭐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찾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재기함수를 안 쓰고 반복문을 통해서 찾을 겁니다.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일단은 피보나치 그 재기함수에서 피보나치 수열에서 탈출 조건을 정해줬듯이 이 DP를 사용하기 위해서 탈출 조건처럼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초기 값이라 함은 지금 어떤 수가 들어가도 뭐 그 다음 그 전의 수를 따로 호출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그냥 값을 반환해줘야 되는 값인데요. 아까 탈출 조건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탈출 조건을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게 뭐 n이었는데 뭐 0일 땐 0이고 1일 땐 1이란 말이 되겠죠. 그것들을 저희는 초기 값으로 DP의 초기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화식을 이용을 할 건데요. 점화식도 똑같이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아까는 이제 재기함수에 있는 재기함수로 이제 점화식을 이용을 했지만 저희는 그냥 이제는 배열의 합으로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i가 2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 i가 하나씩 증가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DP2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정의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DP2는 DP1 더하기 DP0이라서 DP2의 값은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DP3의 값은 DP2랑 DP1의 값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두 개의 합을 계산을 해서 바로 DP3에다가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4도 2랑 3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피보나치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다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바로 이제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DP n번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바로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배열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몇 번째 피보나치 수열에 그 어떤 값이 있는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네, 바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두 분께서. 그냥, 이 반복문 한 번만 반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5의 n만큼만 이제, 네, 시간 복잡도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2의 n에서 2의 n제곱에서 이제 5의 n까지로 줄어들게 되었으니 엄청나게, 네, 많은 시간을 절약했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런 좀 강력한 방식이 이제 DP인데요. 대신에 얘는 이제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공간을 어느 정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재사용을 해서 이제 그 안에 더 들어가는 반복문이라던가 아니면 재기함수라던가 이런 호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공간을 이제 정의를 해놓고 이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빠르게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DP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문제들은 제가 좀 쉬운 문제들을 가져왔고요. 조금 이제 난이도 높은 DP 문제들은 제가 연습이 아닌 백준그룹의 문제집란에 따로 이제 강의가 끝나고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습 문제의 경우에는 뭐 실버에서 골드 정도 난이도라 하면은 아마 이제 조금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플래티넘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그냥 문제집란에 따로 열어둘 테니 그것들은 뭐 시간 날 때 그냥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DP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점들을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DP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저장할지가 미리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DP 문제는 너무 다양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고 생각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P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알아둬야 될 점은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상태 공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피보나치 수열의 경우에는 인덱스가 n이면 이게 n번째 피보나치 수열에 있는 값을 이제 저희는 상태 공간으로 정의를 한 것인데요. 이게 문제에 따라서 상태 공간을 달리 정의를 해야겠죠. 이따가 저희가 풀어볼 문제들도 조금씩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태 정의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배열을 만들었을 때 인덱스 값이 의미하는 상태, 여기에다가 플러스 배열 안에 값이 의미하는 상태. 네, 요 안에 값이 의미하는 상태도 좀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값 아까 저희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이제 DP 네, 0, DP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이렇게 초기값도 설정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는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을 아까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죠. 네. 이 점화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이 DP의 이 반복문 안에 있는 연산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반복문 안에 있는 연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점화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 계산은 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DP를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뭐 반복문 한 번이면 뭐 5의 n, 뭐 두 번이면은 뭐 5의 n제곱이 될 수도 있고 뭐 n과 m을 사용하면 5의 nm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미리 계산을 해둬서 시간 초과에 늪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엔 뭐 직접 구현을 해보는 단계가 되겠죠.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은 아마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이상한 박치기를 안 할 테고. 네, 그래서 DP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식 접근, 바텀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하향식 접근, 탑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그렇게 저는 막 엄청 좀 나중에 가면은 좀 크기는 하지만 아마 상향식 접근으로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을 테고 하향식 접근으로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상향식 접근 같은 경우에는 부분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이 결과를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요. 하향식 접근의 경우에는 부분 문제에 대한 결과를 따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음 장에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향식 접근의 경우에는 DP를
일반 재기함수처럼 뭔가 좀 정의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보나치 수열에 있는 DP를 구할 때, 먼저 하향식 접근 먼저 볼게요. 하향식 접근은 아까 저희가 그 반복문 하나로 정의를 했던 그런 이제 DP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값을 정해서 0과 1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이 아이를 이제 차례차례대로 정의해 나가는 게 이제 하향식 접근이 될 테고요. 상향식 접근의 경우에는 이제 이 피보나치 n-1, n-2를 호출하지만 이 호출해서 이제 n이 0, 1을 이제 호출을 할 때 이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DP0과 DP1의 값을 이미 그 0과 1로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차 있는 값은 그냥 더 들어가지 않고 바로 리턴을 해주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DP3까지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DP3까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DP0은 0, DP1은 1, DP2는 1, DP3은 2. 이 값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피보나치 수열 n이 4가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int 리절트의 값이 dpn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는 맨 처음에 다 그냥 편하게 마이너스 1로 배열을 초기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이 레즈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레즈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냥 이건 지금 나중에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즈는 이제 아까처럼 피보나치 수열처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n-1과 n-2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저희는 재기함수를 그냥 했을 때 그럼 n이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n이 4가 아닌 뭐 3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이제 3이라는 게 들어왔으면은 지금 이 레즈 dp3은 이미 2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는 1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산을 하지 않고 바로 2라는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미 2라는 값이 이제 반환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2가 들어왔으면은 이제 레즈 값이 1이라는 값이 바로 반환이 될 겁니다. 더 들어가지 않고요. 재기함수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반환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레즈에는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이 3을 이제 dpn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인데 이게 바텀업이랑 어떤 부분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이 점화식을 여기서 설정을 해두고 그 안의 값을 찾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상향식 접근이고요. 여기서는 이미 저장된 값을 가지고 그 다음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함수 호출했어요. 한번 지금 이 피보나치 수열의 경우에서는 조금 그 이미 리턴이 되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뭐 호출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5의 경우에는 이제 4랑 3을 호출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4로 들어가서 3이랑 2를 호출하고 이제 3에서 2랑 1을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2에서 이제 1과 0을 호출을 해서 반환이 되죠. 이게 순서가 그래서 어 여고 안으로 처음에 계속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반환이 돼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5일 경우에 지금
까지 이미 정의가 될 겁니다. 5에서 4랑 3을 호출하고, 이 4에서 3이랑 2를 호출하고, 이 3에서 2랑 1 호출하고, 2에서 1과 0을 호출을 해서 1과 0에는 이미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2 정의하고, 반환이 돼서 3 정의되고, 반환이 돼서 4까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에서 이 피보나치 이 호출, 여기 안에서 호출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피보나치 함수의 경우에는 좀 되게 간단한 문제라서 이 재기함수를 호출하는 게 되게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좀 다르게 반대로 이제 탑다운 형식이나 뭐 약간 상향식 접근 이런 것들이 더 편하게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맞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조금 헷갈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호출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미 정의되어 있는 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죄송하네요. 제가 이게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의 언어를 반대로 네, 설명을 해가지고 얘가 하향식 접근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강의 노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상향식 접근이 됩니다. 네. 얘가 밑에서부터 정의를 돼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게 조금 말이 조금 네 제가 그 강의 노트를 잘못 썼는데 하향식 접근이 이제 아래서부터 이제 제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천천히 이렇게 정의가 되는 형식으로 이제 DP에는 총 두 가지 두 가지 상향식 접근, 하향식 접근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강의 노트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다음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좀 여유 있으실 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늘은 이 피보나치 수 2번 문제 아마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제 풀어봤을 거예요. 지금 코드를 거의 공개한 느낌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 2번이랑 그리고 이 동전 1번 문제랑 EM 타일링 그리고 좀 시간이 나면은 아마 이친수 이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피보나치 수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음, 네, 피보나치 수 이 문제 보이시나요? 잘? 네. 어, 네, 피보나치 수 문제에서 피보나치 문제 읽어보시면은 그냥 피보나치 수열을 몇 번째 수열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피보나치 수가 이게 처음에는 좀 작지만 중간부터 엄청나게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이 인트 범위가 아니라 롱롱 범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PPT에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바로 푸셔도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푸셔도 좋고요. 한 1분 정도 뒤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이제 인트 범위랑 롱롱 범위 이런 거를 잘 아마 유의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서 이제 그 저희가 재기함수처럼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어, 그 처음에 지금 이 부분 웨즈가 마이너스 1이 같거나 같지 않을 때 이때 웨즈를 반환을 해준다 했었죠.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DP 값이 이미 다른 다른 피보나치 수로 이미 차 있다라는 의미가 돼서 지금 이 모든 DP의 배열이 처음에는 마이너스 1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memse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memset 함수는 배열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어떠한 값으로 초기화를 다 전체 다 초기화해 주는 건데요. 0이 아니라 뭐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어요. 대신에 0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뭐 1이나 2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트 단위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는 이제 1을 넣으면은 1이라는 값이 들어가지 않고 11111 뭐 약간 이런 010101 이런 값이 들어와서 원하는 값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할 때는 1이랑 0이랑 마이너스 1, 이 두 개의 값이 제대로 이제 DP 값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제대로 들어가지는 않고, 이상한 쓰레기 값은 아니지만, 이상한 값이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원하지 않는 값이 들어가게 돼서, 일단은 저는 마이너스 1로 전부 다 초기화를 해줘서 이 memset 함수를 썼는데, 캐릭터 기준이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DP는 롱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롱롱 형태로 아마 초기화가 될 거예요. 이 memset이란 함수가 스트링 헤더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스트링.h가 아니라 memory.h에도 이 memset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memset 함수가 그냥 스트링 함수에 있어서 string.h라는 함수에 있어서 그냥 사용을 한 거고요. 좀 헷갈리시면 그냥 memory.h를 선언을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랑 이제 그 배열로 해서 하는 방법이랑 총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다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재개 함수처럼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반복문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더 편한 방법이 각자 다 어떤 문제에 따라 다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일단은 동전 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1번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따로 PPT를 만들어 놔서 이걸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동전 0번의 경우에는 DP로도 풀 수 있고 DP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DP보다 더 쉬운 개념으로 풀 수 있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쉽다고 판단이 돼서 난이도가 더 쉬운 걸로 매겨져 있을 테고요. 이제 동전 1번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N개의 종류의 동전이 있고요. 이 동전을 적당히 사용을 해서 K1을 만들고 싶습니다. 각각의 동전은 무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K1이 되는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서 이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빠진 부분이 순서만 다른, 예를 들어서 1원 뽑고 2원 뽑는 거랑 2원 뽑고 1원 뽑는 거랑 이것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동전 1번 문제는 저희가 이제 DP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한번 DP로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DP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상태 공간을 잡을 것인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 보면은 K1이 되도록 하고 싶다.
그리고 K1이 됐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어떻게 좀 잘 짜집어서 이제 상태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인덱스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고 이 안에 배열 안에 들어가는 이 원소의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생각할 시간을 조금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드리고 뭐 생각을 하셨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음, 네, 한 30초 정도 지난 것 같으니 한번 그냥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지금 주어진 정보가 두 개가 있었죠. X1일 경우에 뭐 K1일 경우, X1일 경우에 어, 가능한 경우의 수를 얼만큼인지 뽑아야 된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했을 때는 얘가 인덱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인덱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라면은 이제 인덱스를 x1일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멈춰 있나요? 잠시만요. 네. 예.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PPT를 이걸 보여드렸어야 됐네요. 죄송해요. 공유하는 거를 다른 걸로 공유를 하고 있어서.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DP 상태 공간을 X1일 경우 그리고 가능한 경우의 수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상태 공간을 하나는 뭐 인덱스로 하나는 이제 들어가는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까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좀 저는 x1일 경우에 인덱스로 두고 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 배열 안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상태 공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x1일 경우 이 안에 들어간 원소는 가능한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한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단계는 아까 이제 처음에 DP 설명을 드릴 때 초기 값도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기 값을 설정을 하는데 저 같으면은 아마 이 0원일 가능성이 이제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동전이 없을 때 그때 딱 그때의 경우의 수가 1이라고 생각을 해서 DP형에 1이라는 초기 값을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저는 상태 공간과 그리고 두 번째로 초기 값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진행 과정은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 하면은 이제 모든 동전이 1일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동전이 1일 때 경우의 수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지금 저희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예제에서는 10가지니까 여기에 1원일 때는 뭐 1만큼씩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1원이 아니라
2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오긴 할 텐데, 만약에 모든 동전이 2원일 때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DP1의 값은 0이 되겠죠. 왜냐면은 1원일 경우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2원일 경우는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3원일 경우도 나오지 않아요. 네. 4원일 경우에는 하나 나오고, 5원일 경우에 0 나오고, 6원일 경우에는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3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3원일 경우에는 네, 여기가 여기랑 여기가 0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 DPN의 배수만큼 네, 다 1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동전이 1원, 2원, 5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원을 가지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는 1원과 2원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네. 지금 1원으로 다 상태 공간을 채웠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1원을 가지고 있을 때 뭐 8원이 내가 8원을 만들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원의 동전을 새로 이제 한번 추가해 보는 거죠. 추가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봤을 때 일단은 이 DP2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DP2원은 결과적으로 DP0원에서 2원을 하나 추가한 거랑 그리고 DP1원으로 두 개 만드는 경우 총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DP1원을 지금 동전 1원으로 네, 1원짜리 두 개로 하나 만드는 거랑 2원짜리 동전으로 하나 만드는 거 총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DP3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네, 3원을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 1원에서 2원을 하나 추가한 거랑 그리고 네, 그리고 1원을 3개만 3개짜리로 만들어서 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두 개일 거예요. 네, 여기까지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한번 4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한데요. 이 DP4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1원짜리로 다 만들거나 1원짜리, 2원짜리 섞어서 만들고 그리고 2원짜리 두 개로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DP를 이용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나는 여기는 원래 3이 아니라 지금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네, 이 DP4에 1이라는 값이 원래는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그 1이라는 값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은 1원짜리 동전으로만 만들 수 있는 걸 의미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2원짜리 동전을 추가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데 2원짜리 동전을 추가하면은 저라면은 2원짜리 이 가능한 경우에다가 2원 동전 하나만 추가하면은 이제 4원이 되니까 이 경우를 그냥 더해주면은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DP 동전 2원의 경우에는 1원 동전 두 개랑 그리고 2원 동전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2원을 하나씩 더하면은 이제 가능한 경우가 나오게 되겠고 이미 들어가 있는 1의 경우에는 1원 동전이 4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총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가 될 겁니다. 네, 혹시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약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그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공간들을 새로 이제 다시 좀 정의를 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P4의 경우에는 DP2와
그리고 이미 저장되어 있던 dp4의 값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dp4 값인 3을 도출해냈습니다. 5도 보면은 5는 이제 이미 여기도 1이라는 값이 원래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1원짜리 동전 5개로 만드는 거. 거기에다가 지금 이 dp3에 저장되어 있는 지금 가능한 경우가 1원짜리 동전 3개랑 그리고 2원짜리 동전 하나랑 1원짜리 동전 하나 여기에다가 이제 2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더 더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3이 될 겁니다. 질문에서 2를 한 번 사용하는 경우, 2번 사용하는 경우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전액값을 사용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어,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어, 지금 1원이 3원, 1원이 3번 이용돼서 3원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이 3원을 이룰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는 더 이상 뭔가 어떤 동전을 추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원짜리 동전을 추가하면은 이제 새로 5원이 되고 2원 동전 하나에다가 1원 동전 하나도 어떤 값을 추가할 수 없었는데 거기에다 2원짜리 동전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5원이 또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1원짜리 동전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 5개, 1원짜리 동전 5개를 또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3이 될 거예요. 이거 다음 값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값은 이제 dp6인데요. 6도 처음에는 초기값이 1이었습니다. 1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1원짜리 동전 6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똑같이 아까처럼 이 두 칸 전에 dp4원을 이뤘던 동전에다가 2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할 겁니다. 2원짜리 동전 하나씩 더 추가하는데 얘는 경우의 수가 뭐였냐면은 1원짜리 동전 4개, 2원짜리 동전 하나, 1원짜리 동전 2개, 그리고 2원짜리 동전 2개. 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2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더 그냥 추가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진행을 하게 되면은 DP10까지 2원짜리 동전을 저희는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글로 정리를 하면은 추가한 동전으로 X1이 가능한 경우는 결과적으로 X-2원에서 2원을 추가하는 경우랑 그리고 1원만으로 X1이 가능한 경우를 더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여기서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1을 더해준 거고 이 X-2원에서 2원을 추가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2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의 수는 똑같죠. 네, 달라지는 게 없어서 이거를 하나 추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5원이 또 문제 주어져 있었죠. 여기 5원이 주어져 있었는데 네, 이 5원을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원인 동전의 경우의 수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0원에서 0원에서 여기 원래 DP 값은 얼마였죠? 3이었죠. 네. 3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그냥 5원 동전 하나를 또 새로 추가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dp0에다가 이 dp0의 값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이 dp6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6의 경우에도 초기 값은 1이었습니다. 1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1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4였죠. 네, 4였죠. 네. dp6의 초기 값이 4였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 동전 1원에다가 5원짜리 동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제 6원을 만들 겁니다. 7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2원이 가능한 거에서 5원짜리 동전을 추가해서 이제 또 새로운 경우의 수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또 DP10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총 만들 수 있는 그 1, 2, 5, 1원, 2원, 5원 동전 3개의 종류로 만들 수 있는 10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는 총 1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DP에 대한 일단 입력 받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력은 지금 여기가 동전의 종류의 개수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값 K가 될 겁니다. K1을 만드는 거죠. 저희 목표는.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의 종류, 네, 동전의 종류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코인에다가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인에다 저장을 해서 이제 코인 0은 1, 코인 2는 2, 코인 1은 2, 코인 3은 5, 1, 2, 5라는 값이 순서대로 뭐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코인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정렬을 해줬는데요. 이게 이제 작은 값으로부터 점점 큰 값을 더하면은 조금 계산이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정렬을 해줬습니다. 아마 이 정렬을 해주지 않으면은 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확인해보고 이제 정렬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빼도 되지만 정렬이 되면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렬 필요 없네요. 네, 정렬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이 부분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보기 깔끔하기 위해서 일단 정렬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부분이 되겠죠. 지금 DP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 될 텐데 저희는 일단 초기값도 설정을 해줘야 해요. 초기값을 그래서 아까 DP0은 1로 초기화를 해줬었죠. 초기값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DP 값을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줬지만 얘 없이 그냥 얘를 중간에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그 그림 과정을 코드로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에 모든 동전이 1원일 경우에서 이제 DP 값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업데이트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2원인 동전인 경우를 추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업데이트를 쫙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원인 동전의 경우를 추가해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업데이트를 해줬죠.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타낸 것이냐 하면은 지금 이제 DPI는 int i는 0부터 해서 n까지 갈 겁니다. 얘는 이제 코인의 종류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1원을 갖다가 2원을 갖다가 5원을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인의 초기 값은 이제 그리고 제2의 초기 값은 코인 i로 둬서 지금 1원일 경우에는 DP1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2원일 경우에는 DP2부터 시작하고요. 5원일 경우에는 DP5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J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DP 일단 i가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i가 1일 때는 i가 0일 때 이제 코인 i는 1이 될 겁니다. 코인 i는 1이 돼서 1부터 k까지 이제 원래는 지금 0이고 나머지 DP 0번째 인덱스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상태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1로 만들어 줄 거예요. 얘네들을 전부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점화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dpj의 값은 이 값은 dpj 빼기 코인 i.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위치에서 아까 코인 2원의 동전을 추가했으면 저희는 2칸 떨어진 값을 봤었고 5원짜리 동전을 추가하게 되면은 저희는 5칸 전에 그 코인 값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원의 경우에는 이제 1원의 값에다가 지금 값을 더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수식화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코인 i만큼의 위치를 뺀 값을 지금 현재 값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j 값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j보다 그 몇 번, 그 뭐 2코인이 2원이든 1원이든 5원이든 그만큼 전에 있는 값을 이제 자기 값에다가 더해주는 지금 진행 과정이 되는 것이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네, 사실 뭐 저는 조금 생각해서 그냥 1원, 2원, 5원 순으로 했지만 네,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모든 코인에 대해서 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궁금한 게 없으시다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생기시면은 이제 풀다가 카톡방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11726번 이엔타일린이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동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셨으면은 조금 살짝 응용한 문제라고 저는 들어요. 물론 난이도 순으로는 이엔타일링이 더 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뭔가 아이디어가 중간중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한번 이엔타일링 문제를 읽어보죠. 네. 이엔타일링 문제는 이제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을 이제 1 곱하기 2 타일이랑 2 곱하기 1 타일로 채우는 방법, 경우의 수를 이제 출력을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때 어, 값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만칠로 나눈 나머지만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PPT로 보도록 하죠. 네. 문제 요약하면은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을 1 곱하기 2 곱하기 1 타일로 채우는 방법의 수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DP의 상태 공간을 또 잡아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저 같으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잡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잡느냐 하면은 가로 길이가 n일 때 혹은 뭐 가능한 경우의 수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가로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 2 곱하기 n 타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n일 때 가능한 경우의 수니까 이 n일 때가 인덱스가 되고 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제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값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공간을 정의를 해봤으니까 상태 공간은 결국에는 이제 인덱스는 가로 길이가 n일 때 그리고 안에 있는 공간의 의미는 가능한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상태 공간은 정의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초기 값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초기 값은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로 전 정의를 했습니다. n이 0일 때는 뭐 타일을 아예 놓을 수 없으니까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얘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1일 때를 한번 볼게요. n이 1일 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네, 그냥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길이가 여기가 2고 가로가 1인 상황. 이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이 2 곱하기 1 타일 한 개만 넣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n이 2일 때는 어떤 식으로 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n이 2일 때는 이 정사각형 모양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되는데 얘는 이제 타일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냥 1 곱하기 2 타일 두 개나 아니면은 2 곱하기 1 타일 두 개.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값을 2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안 되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DP3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DP3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그 경우의 수를 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쉽게 보면은 지금 한번 손으로 대충 그려볼게요. 2 곱하기 3 타일을 어떤 식으로 채울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한번 가능한 경우의 수를 보면은 얘는
네, 이런 식으로 총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의 수가 떤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DP를 생각할 때 좀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얘네는 지금 1 곱하기 2 타일 하나만 추가를 하면서 이제 늘어났습니다. 지금 1 곱하기 2 타일 하나만 추가가 되면서 이제 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의 경우에는 지금 요 1 곱하기 2 타일 두 개가 네, 추가가 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요 하나, 요 하나는 지금 DP1에 대한 얘기가 될 테고 요 두 개짜리, 요 두 개짜리는 DP2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지금 뒤에 타일을 붙이는 게 얘랑 그 1 곱하기 2 타일이랑 2 곱하기 1 타일 얘네 두 개가 공존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뒤에 여기 이전 상태, 임의의 상태에서 타일을 추가하려면은 이렇게 하나를 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로 두 개를 넣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뒤에 타일을 추가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짜리 타일을 이렇게 추가하는 거면은 지금 두 칸을 잡아먹기 때문에 저는 얘가 길이가 n이라고 했을 때는 이 길이가 n이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n-2에서 지금 이미 그 가로 이렇게 두 칸을 추가를 하게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n-1인 상태에서 이제 2 곱하기 1 타일을 하나 추가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질문을 중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DP3은 결과적으로 DP1에다가 DP2를 더한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DP1에다가 이제 1 곱하기 2 타일 2개 이렇게 가로 타일 2개를 추가한 거 그리고 지금 2 곱하기 2에다가 세로 타일 1개를 추가한 거 이 두 개의 경우의 합이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n의 타일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점화식으로 나타냈을 때 dp n은 dp n-1 죄송해요. 이게 글씨가 좀 어렵네요. 플러스 dp n-2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생각하기가 이제 조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DP를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금방금방 떠오르게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결국엔 저희는 점화식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점화식까지 세워봤고, 이제 코드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의사항은 1007로 나눈, 1007로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DP100, DP1000 이 값이 막 DP100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DP100도 아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값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인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만칠로 계속 나눠서 나머지를 이제 계산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점화식은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은 이제 저는 미리 만치를 그냥 이렇게 매번 쓰기 좀 귀찮아서 div라고 일단은 따로 정의를 해뒀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define을 쓰지만 뭐 constant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아까 dp1은 1이고 dp2는 2였기 때문에 저는 초기 값을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사용을 했지만 요즘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저는 사용을 했고 최근에는 조금 스타일이 바뀌어서 이제 저는 이제 dp1, dp2에 대한 값을 여기서 따로 정의를 해줍니다. 얘는 없이.
네, 그래서 이제 n이 입력이 되면은 n은 이제 1이랑 2에 대한 그 값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n은 3부터 시작을 해서 n이 될 때까지 이제 i가 하나씩 증가가 되면서 i-1 더하기 i-2에 이제 17,000로 나눈 나머지 값을 dpi에다가 계속 넣어주면서 dp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n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n일 때를 찾아야 되니까 dpn의 값을 프린트를 해주면 되는 것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EN 타일링 문제는 훨씬 더 코인 문제보다 생각하기는 저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동전 문제보다 구현은 훨씬 더 간단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시간이 지금은 조금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보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나왔던 DP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쉽다 하면은 제가 뭐 한 2, 3일 내로 문제집란에 그 그룹, 안식그룹 문제집란에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그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강의 노트는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그 이엔타일링 관련해서 문제가 되게 헷갈렸는데